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 불과 몇 개월 전 결혼까지 약속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망나니 같던 예비 신호가 기어이 저와 예비 신랑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예비 신우는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이 은행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너무 심하다 못해 지나쳐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엄청난 벼슬을 한 것처럼 유세가 심했거든요.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예비 신랑보다 나이가 5살 많은 고졸이란 이유로 저를 무시하며 못 살게 굴더니 나중에는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며 저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제 정체를요. 저는 어린 시절 사업을 시작해 나름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도 모르고 제 앞에서 잘난 척하던 예비 신우는 나중에 크게 망신을 당하며 제 정체를 알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찌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었습니다. 부모님 다 정말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었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전부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많이 아프셔서 병원 치료를 하시느라 저희 집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쌀을 사지 못할 형편까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 달랐고 얼른 커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옷 입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용돈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옷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이는 어렸지만 장사 소화는 좋아서였는지 제법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다 보니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달 수입이 보통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의 한 달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저희 집안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 저희 집 형편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학교 졸업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업 자금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하며 벌었던 돈이 있으니 부모님께 드리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옷을 판매한다기보다 쇼핑몰을 운영하며 인스타도 운영해 제가 옷도 디자인해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저희 집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도 30대쯤 되었을 때는 쇼핑몰을 40개나 운영하며 젊은 나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랑은 절대로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쇼핑몰 업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에만 몰두해서 살다 보니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 바쁜 와중에 취미생활로 제가 운동하는 거랑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걸 좋아해 공연 전시를 보는 동호회에 들어가 간간히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그 동호회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건전한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제가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직업 특성상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이보다 어려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제가 본인이랑 동갑이거나 어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예비 신랑이 저에게 대시를 해왔을 때 저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했고 게다가 예비 신랑이 저보다 5살 어렸거든요. 요즘은 연하랑도 많이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5살이나 어린 친구를 만나는 게 맞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예비 신랑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 자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예비 신랑의 마음을 받아주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동호회 모임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누나, 조금 있으면 공연 시작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오세요?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용욱이 너라도 다른 회원들이랑 재미있게 보고 와. 누나 지금 아프다고요? 많이 아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라는 예비 신랑의 말이 좀 의아하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까? 예비 신랑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연 중간 쉬는 시간에 안부차 전화를 걸었나 싶었어요. 지금 누나 아프다고 해서 제가 죽 써서 누나 사는 동네 근처에 왔는데 죄송한데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문 앞에 죽만 놓고 갈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욱이 너 우리 동네 근처에 왔다고? 네. 누나가 아프다는데 제가 공연을 어떻게 봐요? 누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로 집 앞에 죽만 놓고 갈 테니까 괜찮으시면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보려고 하던 공연까지 안 보고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제야 예비 신랑이 저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고 그냥 보낼 수 없어 사온 죽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저희 집에 처음 온 손님인데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 같이 사온 죽을 먹고 나자 설거지랑 집 청소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아픈 제가 나중에 청소랑 설거지할 생각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절 마음에 둔 사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귀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알고 배려심도 많고 착해서 여자 속 썩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 속을 썩이게 되는 게 예비 신랑이 아니라 예비 신우와 시모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요. 그 후로 예비 신랑과 저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고 1년 정도 만나다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 신랑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요. 그전까지 예비 신랑은 제가 그냥 단순히 쇼핑몰 회사에 다니는 MD라고만 알고 있었지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 줄은 몰랐던 거죠. 처음 사귈 때 예비 신랑에게 제가 쇼핑몰 사장이라는 걸 밝힐까도 했는데 예전 어른들 말씀이 사람이 절대 돈 있는 티를 내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저 자체만 보고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에만 관심이 많을 뿐 평소 검소하게 사는 편이라 티를 안 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예비 시댁에 갈 때도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이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제 조건보다는 저 사람 자체로 인정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예비 신랑도 제 부탁에 흔쾌히 좋다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말로는 시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 대학교 시절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집에 모아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이라 연금이 나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며 신우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됐네. 반가워요. 저는 용욱이 누나예요.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안녕하세요. 박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면서 조금 걸리는 게 있다면 예비 시어머니보다 신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다 같이 예비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물어야 할 이야기들을 예비 신우가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올케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32살인데 얼굴 보니까 나보다 한참은 어리겠네. 아, 제가 사실은 용옥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35살입니다. 살면서 일만 하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서 사귄 것도 용옥 씨가 처음이고 연애고 결혼까지 모든 게 다 늦어졌네요. 뭐라고요? 35살? 그럼 우리 용욱이보다 5살이 많다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용욱이 처음 사귄 게 맞아요? 우리 동생한테 잘 보려고 한 번도 남자 안 사귀어 본 척 연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속여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순진한 척은. 네? 제가 왜 그런 거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굳이 속일 이유도 없고요. 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일은 무슨 일 해요? 대학은 어디 나왔고요? 용욱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직접 만나서 들으라고 알려주지 않아서요. 우리 동생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은행 다니거든요. 알죠? 은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거. 게다가 내가 지금 은행에서 직급이 대리거든요. 요즘 남자들이 은행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불을 켜고 좋아한다면서요? 모두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1등 신부감이라나 뭐라나. 저는 여성 의류 쇼핑몰 MD를 하고 있고 대학은 나오지 않아서 고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사회생활 시작했거든요. 그 덕에 자리도 빨리 잡았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 고졸이요? 그러면 지금 고졸인 여자를 우리 동생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마, 지금 들었어? 세상에 고졸이래. 나 고졸인 사람 태어나 처음 봐. 그러게 말이다. 요즘에도 고졸인 사람도 있구나. 공부를 많이 못한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괜찮은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 시작한 거예요. 반에서 항상 1, 2등에서 담임 선생님도 많이 아쉬워하시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일 같아요. 그렇게 예비 신우와 시모와 몇 마디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고 말았죠. 제가 고졸에 예비 신랑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예비 신우며 시모가 보기에 마음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비 신우는 본인이 은행에 다닌다는 거에 은행 부심이 조금 심하다 못해 굉장해 보였습니다. 제가 고졸이란 말을 한 순간부터 자기가 저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는지 본인이 은행을 다닌다는 사실을 계속해 어필하며 잘난 척을 했으니까요. 물론 예비 신우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 거지만 본인이 잘났으면 그만큼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데 예비 신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는 저로선 예비 신우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엔 능력으로 따지면 예비 신우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 사실에 예비 신랑도 쪽팔린지 제 앞에서 계속 잘난 척하려는 예비 신우의 행동을 말리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고졸이란 이유로 무시하려는 예비 신우와 시모 모습에 결국 예비 신랑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엄마랑 누나 그만하지 못하겠어요? 고졸이 뭐 어때서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쪽팔리게 그런 거로 사람을 평가하냐고. 그리고 누나는 은행 직원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유세인데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했다간 무식하다는 말밖에 안 듣는다고. 너는 또 왜 이런 일로 화를 내고 그래? 알겠어. 내가 심했다면 미안해. 그냥 올케가
용욱이 너보다 5살 나이도 많다고 하고 고졸이라고 해서 잠시 놀라서 그랬던 거야. 그래, 아들, 너무 화내지 마. 앞으로 엄마가 조심할게. 예정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아기는 없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시댁 식구와의 첫 만남은 안 좋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도 자기 식구들 저한테 한 행동이 많이 창피했는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자기가 잘 이야기해 예비 시모나 신우가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비 시모랑 신우가 그날 저한테 한 행동이 미안하다며 보고 싶다면 놀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첫날과는 다르게 예비 신우며 시어머니며 저에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옳게. 그때는 제가 신뢰가 많았죠? 미안해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가족 돼야 할 사이니까 섭섭한 거 있었으면 모두 풀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엄마, 내 말 맞지? 그럼. 예정아, 그날은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형님, 저도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지내며 별탈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첫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예비 신우며 시어머니며 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로 생각했어요.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카페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는 말에 예비 신랑이 음료수를 사러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이 사라지자 예비 신우와 시모가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겁니다. 저 옳게. 이건 제가 정말 선입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궁금해서 묻는 건데 고졸이면 영어로 알파벳은 다 떼었죠? 땡큐랑 아임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죠? 얘는 고졸인 애한테 그런 걸 왜 묻니? 혹시 몰라서 당황하면 어쩌려고. 그런가? 그러면 옳게 당황하지 않게 그냥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그제야 저는 예비 신우며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우며 시모는 제가 계속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저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반대하고 나면 난리를 칠 것 같으니 저를 어떻게든 괴롭혀 예비 신랑과 헤어지게 할 속셈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당연히 알죠. 요즘 그 정도 영어는 유치원생들도 아는 건데. 아니면 형님이 고등학교 가서 알파벳 떼서 저한테 혹시 물어보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제가 무슨 바보인 줄 알아요? 알파벳을 고등학교 가서 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정도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형님은 저한테 알파벳은 왜 다 뗐냐고 물어본 건데요? 그리고 저는 형님처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아주 아임소리 하네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거실에서 우연히 예비 신우와 시모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절 예비 신랑과 떼어놓기 위해 괴롭혔던 게 맞았습니다. 엄마, 더 독하게 굴어야 해. 저렇게 능력도 없고 고졸에 나이도 많은 늙은 거 내 동생이랑 결혼시킬 수 없다고. 나도 5살 연하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지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 고졸 주제에 감히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 다니는 내 동생을 넘봐? 나중에 늙어서 우리 용욱이가 저 나이 많은 거 병수발이라도 들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건 은행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한다고. 내가 이렇게 은행 다니고 잘 나가는데 내 친구들한테 동생이 고졸 출신 여자애, 그것도 5살이나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어떻게 말하냐고. 알겠어. 엄마는 너 시키는 대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용욱이 안 보는 데서 계속 괴롭히면 지도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별 수 있겠어? 엄마, 어떻게든 오늘 결판 내서
저거 질려서 다시는 우리 용욱이랑 결혼한다는 소리 못 나오게 하자. 엄마도 며느리 보려면 고졸에 나이 많은 것보다 대졸에 용욱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쥐랑 우리가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는지 계속해 알려줘야 해. 예비 신우와 시모의 말을 듣고 저는 바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제가 고졸에 예비 신랑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시당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이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예비 신랑이 없는 동안 예비 신우와 시모와 있었던 일을 말해주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자기야, 속상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랑 누나 대신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래도 우리 헤어진다는 말은 안 하면 안 될까? 엄마랑 누나는 내가 다시 어떻게든 잘 설득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차라리 엄마랑 누나를 안 보면 안 봤지 나는 자기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누나랑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서 정신 차리게 해놓을게. 응? 제발. 그러나 저는 바로 예비 신랑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시간을 갖고 저희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며 준비했던 결혼식 예약이며 신혼집이며 알아보던 일도 전부 중단을 시켰고요. 그런데 제가 예비 신랑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의 헤어지자는 말에 예비 신랑이 충격을 받은 건지 병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갖자고 하는 동안 예비 신랑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이대로 계속 두다간 예비 신랑이 잘못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예비 신우와 시모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더라고요. 올케,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동생 좀 살려주세요. 쟤 저러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요. 그래, 예정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다. 다시는 너 붙잡고 우리 아들보다 나이 많다고 고졸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마. 그냥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해서 두 사람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좀 해줘. 저러다 애 잘못될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예비 신우와 시모에게 기회를 줘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예비 신랑이랑 헤어질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예비 신랑과 만나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한동안은 예비 신우와 시모와도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비 신우가 그동안 일을 저에게 사과한다며 밥을 사준다고 해서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신우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정아, 여기는 무슨 일이야? 곧 결혼할 거라고 하더니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온 거야? 오빠 오랜만이네. 여기는 나랑 결혼할 용욱 씨, 그리고 옆에는 우리 예비 신우분. 그렇구나. 모두 반가워요. 그러면 식사 잘하고 가. 나는 친구들이랑 밥 먹고 가는 길이라 이만 가본다. 나중에 결혼식 때 보자. 응, 오빠 잘 가. 그런데 신우가 제 친구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친구가 얼굴도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근사하고 또 직업도 의사라 아주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의 외모 때문인지 신우가 반한 것 같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저에게 친구에 대해 그날 이후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리곤 제 친구 직업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소개시켜달라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의사 정도면 직업도 나쁘지 않고 괜찮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케 지인이라는 그 남자랑 나랑 다리 좀 놔줘요. 소개팅 좀 해달라고. 물론 그쪽에서도 날 보고 마음에 들어했을 것 같긴 한데 또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은행 다니는 나 정도면 의사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지 않겠어요? 아마 그쪽에서도 내가 은행 다니는 거 알면 좋아 죽으려고 할걸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의사분이랑 나랑 소개팅 자리 잡도록 해줘요. 알겠죠? 일단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물어는 볼게요. 그런데 그 오빠가 눈이 높아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인기 많다고요. 저 정도면 얼굴도 아주 준수한 편이고 은행까지 다니는데 설마 싫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알아봐서 말해줘야 해요? 솔직히 예비 신우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의사인 저희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스레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친구에게 제가 욕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일단 친구에게 저희 예비 신우와 소개받을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성격이 별로거나 아닌 사람은 금세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사람 보는 눈을 믿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소개팅을 부탁한 그날부터 예비 신우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바쁜 저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해 의사를 물어봤고 전화 통화로 예비 신우에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잘생긴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당연히 나 만난다고 하죠. 날짜랑 장소는 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 어디서 만날지 정해서 알려준다고 하세요. 저기 오빠가 별로 마음에 없대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요? 올케랑 식당에서 같이 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 맞아요? 저 은행 다니는 거 이야기한 거 맞느냐고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오빠가 형님 외모가 너무 투박하게 생겨서 본인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은행 다니는 거면 자기랑 수준도 안 맞는 것 같다고 싫다고 하네요. 이 오빠가 하는 말이 자신 정도면 의사나 변호사 정도는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본인이랑 형님은 급이 다르다고 주제를 알았으면 한데요. 그래서 오빠가 형님 보고 형님 수준에 맞는 분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놈이 다 있어. 내 직업이 어때서? 알겠어요. 그러면 끊어요. 사실 의사 선생인 친구는 사람을 볼 때 직업을 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자를 볼 때도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의 직업이 자부심을 갖는 거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자부심을 넘어 사람을 대졸이니 고졸이니 등급으로 나눠 잘난 척하는 예비신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친구가 진료하면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은행에 다닌다는 이유로 잘난 척하는 예비신우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친구가 그런 말을 전해주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친구에게 딱지 맞은 게 제 탓도 아닌데 이 일로 억하심정을 가진 건지 예비신우는 그 일로 예비신랑과 저의 결혼을 또다시 반대하며 나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발 자기 동생과 결혼해달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까지 같이 대동하고는 저희 회사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올케,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동생이랑 이만 헤어져 주세요. 동생이 올케 없으면 죽을 것처럼 병까지 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던 거지. 고졸의 제 동생보다 나이도 5살이나 많은 사람이 저희 동생 와이프로 가당키나 해요? 자기 주제를 알고 넘볼 걸 넘봐야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쇼핑몰 MD도 돈 잘 버는 사람만 잘 벌지 대부분 돈도 얼마 못 번다면서요? 그런데 고졸인 올케가 돈이라도 많이 벌겠어요? 안 그래요, 엄마? 맞아. 나도 우리 아들보다 늙고 돈도 못 버는 고졸 출신 며느리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그만 물러나라.
너도 그만 네 주제를 알란 말이다. 솔직히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올케는 무슨 자신감으로 제 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얼마나 여우짓을 했으면은 우리 순진한 동생이 껌뻑 넘어갔을까? 이 늙은 여우 같은 것. 정 결혼할 사람 없으면 그때 봤던 그 의사 선생이랑 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때 정말로 그 의사 선생한테 나 소개팅 해주겠다고 한 건 맞아요? 혹시 해주기 싫어서 그 의사 선생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은행원에 이렇게 외모 예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더는 참으며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비 신우며 시모를 봐주는 건 딱 한 번으로 좋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며 끝낼 결심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의사인 내 친구가 너 싫다고 소개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억울해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야말로 네 주제를 알고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 내가 고졸이 아니라 네 동생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면 은행 다니는 네 주제 의사 남자친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당신 나한테 너라고 그랬어? 아무리 내가 당신보다 나이는 어려도 손윗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디서 반말이야? 그리고 당신 의사 친구가 나 싫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정말로 내 동생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주기 아까워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오호라, 정말 그래? 그거 정말 안 됐네. 사실은 그 의사 오빠한테 너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일이 돼서 많이 아쉽네. 그리고 손윗사람은 무슨 손윗사람? 네 주둥이로 지금 네 동생이랑 헤어지라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뭐야? 언니 정말이에요? 저 다시 그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랑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동생이랑 헤어지라고 했던 거 전부 취소! 올케, 제 동생 다시 만나면서 올케 의사 친구 저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 정신 나간 게 있어. 너는 사람 만났다 헤어지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나도 네 동생이랑 이젠 영원히 끝이다. 네 동생이 죽든 말든 다시 받아주는 일은 없을 테니까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내가 이제와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 은행 다니는 거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주제 어디서 고졸이라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나야말로 내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희들 모두 아웃이야! 결국 예비신랑과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예비신랑은 미안한지 더는 저를 잡지 못했어요. 저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신랑과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비신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신우의 전화를 무시하며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것도 평범한 차림이 아닌 저랑 무슨 싸움이라도 할 것처럼 운동복까지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앞이기도 하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회사 근처 공원으로 예비 신우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우는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는 것이었어요.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너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게 얘가 갑자기 엄마랑 나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기 때문에 집까지 나가냐고! 네가 시킨 거지? 우리 앞에선 내 동생이랑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헤어지기 싫어서 내 동생 네가 꼬드겨서 집 나가게 한 거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쓰러져서 밥도 못 먹고 있거든? 내가 너 혼내주려고 오늘 유급 휴가까지 받고 왔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네 동생이랑 나랑 끝난 게 언제인데 나한테 찾아와서 네 동생 집 나간 걸 물어보는데 네 동생이야 너랑 네 엄마가 하도 이상하게 구니까 질려서 집 나간 거겠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검은띠까지 딴 유단자거든? 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너야말로 좋은 말 할 때 지금 내 머리채 잡은 거 놓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랬다간 너야말로 오늘 죽도록 나한테 맞는 수가 있어. 웃기고 있네. 어디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하나도 안 무섭거든? 좋아. 네가 먼저 나 건드렸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예비 신우의 머리채를 같이 잡아버렸습니다. 사실 신우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헬스를 해서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도 좋고 악력도 엄청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예비 신우가 겁도 없이 저에게 덤빈 것이었죠. 예비 신우는 그날 저한테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멱살까지 잡혀선 제 앞에서 주저앉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니까요. 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까불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겁도 없이 덤볐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잘못해서 네 동생 나가게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은행 다닌다고 어디 가서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 세상엔 너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너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다녔다간 언젠가 큰 코 다친 날이 올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나 찾아오지도 말고 혹여 밖에서라도 보더라도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다. 알겠냐? 네, 언니.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우와의 일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왜 집을 나간 건지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예비 신우랑 시모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자기와 헤어지라고 했던 사실에 분노해서 더는 두 사람을 안 보고 살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신우는 본인이 잘못해놓고 탓할 사람이 없자 괜스레 저를 찾아와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예비 신우를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볼일을 보러 거래하던 은행에 가게 되었는데 신우가 인사이동을 새로 발령을 받은 건지 그곳 은행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랑 저는 이미 끝난 사이고 마지막 만났을 때 서로 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모르는 척 하려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굳이 은행 창고에 볼일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 사실 사업을 하며 오래 은행에 거래를 하다 보니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은행에 연락해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바로 VIP실로 들어가 업무를 보면 되었습니다. 해서 예비 신우를 모르는 척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비 신우가 저를 보더니 제가 다시 예비 신랑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왔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예비 신우한테서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으니까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설마 너 아직도 우리 동생 포기 못하고 나보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려 온 거냐? 정신 차려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동생이랑 다시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너도 그동안 봐와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도 내 말이면 껌뻑 죽고 절대로 내가 니들 결혼 허락해 줄 일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라. 그날 내 머리채까지 잡고 설치더니 아주 꽃이다. 저는 분명히 예비 신우와도 이미 끝난 사이고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우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괘씸해 마지막으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줄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은행 부심이 있어 절 무시하고 우습게 봤던 신우가 제가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 VIP인 거 알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날 저는 회사 대출 때문에 일을 보러 왔던 거였는데 마침 예비 신우가 대출 창구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기다리니 제 순번이 찾아왔고 전 예비 신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예비 신우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대출권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많이는 필요 없고 한 7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
너 미쳤어? 고졸의 쇼핑몰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7억을 빌리냐? 가만히 보니 내 동생이랑 다시 결혼 허락해달라고 날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어림도 없지. 너가 아무리 날 찾아와도 내 동생이랑 결혼은 안 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 업무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일해야 해서 바쁘니까 그만 갈 길 가라. 확 청원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하지만 옆에 있는 직원은 은행 VIP인 제 얼굴을 금세 알아봤고 예비 신우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분이 누군지 알고 그래?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차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여자 고객으로 저희 은행 온 거 아니라고요. 차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능력도 없는 이 늑다리가 고졸 주제에 대기업 다니는 지 동생보다 5살이 어린 제 남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저 설득하러 온 거라고요. 이보세요, 늑다리 아줌마. 당장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저희 은행에서 그만 나가주시죠. 너 자꾸 이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어? 김 대리, 정말 미쳤어? 지금 고객님께 늑다리 아줌마가 뭐야? 내가 분명히 그만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때 VIP실 팀장님이 나와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예비 신우를 보더니 바로 제가 있는 창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예비 신우를 황급히 말리며 이야기했죠. 김 대리, 지금 우리 고객님께 뭐 하는 짓인가? 아, 팀장님, 차장님께도 설명드렸는데 이 여자 저희 남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저 설득하려고 찾아온 잡상인이에요. 그러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빨리 정리해서 내보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김 대리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할 분이 누군지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 혹시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여기 이 고객님, 우리 지점 VIP 고객님이쇼. 그래서 약속 시간 다 돼서 내가 마중하러 나왔던 거고. 네? 이 여자가 VIP 고객님이라뇨. 팀장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한 거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고졸인 쇼핑몰 직원이나 하는 이 여자가 VIP 고객님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알기는. 자네 지금 우리 지점에서 인사이동한 지 얼마 안 돼서 나한테 혼나고 싶어서 그러나? 우리 지점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박 사장님이 왜 쇼핑몰 직원인가? 쇼핑몰을 4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박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 맡긴 돈이 얼마며 박 사장님 회사랑 거래하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나 이러는 거냐고? 자네가 평생이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모을 금액이라고. 김 대리, 자네 전에 있던 지점에서도 고객님들께도 싹싹하게 일도 잘한다고 해서 내가 괜찮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개차반이구만. 자네 이따가 나랑 다시 이야기하자고. 지금 있었던 일 지점장님한테도 보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예비 신우는 제가 은행 VIP 고객이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져서는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 VIP실 팀장님에게 안내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는 본인이 은행을 다닌다며 그렇게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더니 제가 본인이 다니는 은행 VIP라는 사실이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은행에 가서 저는 예비 신우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오게 되었고 VIP 팀장님에게 나중에 들어보니 예비 신우는 정말로 은행 지점장님에게 많이 혼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비 신우와 시모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반대할 때는 언제고 제가 쇼핑몰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를 붙잡기 위해 찾아왔던 겁니다. 예비 신우와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동생이랑 다시 만나주세요. 앞으로는 제가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언니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진작 이야기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니 앞으로 저 예쁘게 봐주실 거죠? 엄마도 빨리 언니한테 말 좀 잘해봐. 이 언니 엄마 며느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보니까 쇼핑몰도 4개나 운영하고 벌어놓은 돈이랑 회사 자산도 장난 아니야. 혜정아, 미안한데 우리 아들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저기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다고. 다시 한 번만 우리 좀 받아오. 나도 잘 나가는 사장 며느리 좀 얻어보자. 이것들이 이제 보니 쌍으로 실성을 했나. 그동안 나 고졸에 나이 많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내가 돈 잘 버는 사장인 것 같으니까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는 더는 정신 나간 당신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러게 내가 기회를 줬었을 때 잘했어야지. 이보세요. 사람이 조건이 다가 아니거든. 사람은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내 주제에 맞는 사람 만나서 사귈 거니까 당신들도 당신 아들 주제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세요. 당신들이 말하는 주제 잘 파악하면서. 그렇게 저는 예비신우와 시모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신우와 시모는 저를 놓친 게 억울한지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더는 절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렸거든요. 그러니 겁이 나서라도 절 찾아올 수 없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예비신호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 괴롭힐 때도 증거를 잡기 위해 차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 몇 개월 후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비신랑과 아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예비신랑이 예비신우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당한 걸 알게 되자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게다가 예비신우는 자기가 은행 다닌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며 남자를 볼 때도 조건을 따지더니 본인을 한의사라고 속인 사기꾼을 만나 결혼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까지 날리고 빚까지 져서 죽어라 은행에서 일만 하고 있다고 해요. 예비시모는 예비신랑이 인연을 끊는 일과 신우의 결혼 사기까지 당한 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고 무시하며 괴롭히더니 결국 자기들이 그 일로 크게 당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가진 조건만으로 절대 차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며 제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예비신랑과 헤어진 사실을 알자 주변에서는 자꾸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혼자 지낼 생각입니다. 어차피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직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